어? 응? 다 가버렸어. 누가 가? 오늘은 11월 14일 2021년 11월 14일 음력으로는 아마 10월 10일인가? 10월 10일 그리 되겠습니다. 아침 10시경에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좀 일찍 나오셔. 좀 늦게 나온 거지? 그래? 응. 일찍 나오셨어? 예. 춥다가 넣으셔. 따뜻하겠어. 누구요? 안녕하세요. 해봐. 했어. 했어? 이쁜 모자랑 쓰시고. 안녕하세요. 했어. 내가 인사해야 돼. 모자라 가시오. 시장 가신 거 아니에요? 병원 가신 거 같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병원 가신 거 같네. 병원 가신 거 같어. 음력으로는 아마 10월 초하을에 아침에 소변을 화장실에 갔다 또 5분 있다 또 갔다 5분 있다 또 갔다 하시는 바람에 한 1시간 늦게 좀 출발했네요. 겨울철에 이렇게 베란다에서 출발 전에 중부장 하려면 한 15분 걸려요. 3번 화장실 때문에 본보 가니까 45분이 소요됐네요. 누구야? 막둥이. 이제 출근하냐? 예, 이제 갑시다. 천천히 갑시다. 노인분들은 금방 화장실 갔다가 또 와서 또 금방 화장실 간다 하고 또 와서 금방 화장실 간다 하고 저는 어머님 한 1년 반 모시면서 이런 경우를 한 6회, 7회까지 경험을 했어요. 6회, 7회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정말 하늘이 노랗습니다. 이렇게 출근하려는 순간에 그래버리면 아예 출근을 포기하겠죠. 이제 제가 6회, 7회 경험한 경우는 밤에 주무시기 직전에 그래 6, 7회 반복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는 별로 안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안 늦은 것 같아요. 네, 좀 늦었어요, 언니. 한 45분 늦었어. 이렇게 주무신 경우가 아니라 오늘처럼 이렇게 외출하려는 도중에 계속 반복을 하신다면 아마 외출은 포기할 것 같아요. 자, 거꾸로 외출을 하면서 어머님의 용변을 기저귀에다가 이를 보세요 이렇게 할 경우에 사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머님이 이거 심리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상당히 크다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소변을 보시고자 하실 경우에는 좀 절차가 복잡하고 몸이 피곤하더라도 소변을 보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방금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만 소변량이 많았고 2번, 3번 경우에는 거짐 없었어요. 소변량이. 그래서 소변량이 거짐 없었어요. 그 조그만 소면을 보기 위해서 15분 동안 제가 해야 할 절차는
아주 까다롭습니다. 군대에서 말하면 완전 무장하기 위해서 철모 쓰고 각반 메이고 군화권 메이고 다 했는데 그걸 다시 다 해치고 그 3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더군다나 제 어머님은 수족을 못 쓰기 때문에 모든 이동은 제가 어머님을 들어서 해야 됩니다. 다행히 어머님께서 수족을 아예 못 쓰는 것이 아니라 다리는 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손도 어느 정도는 지지를 하고, 그래서 조금 제가 힘이 좀 덜 들죠. 그러나 화장실은, 우리나라 가정집 화장실은 좀 구조가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이동하기가 좋은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변 보시려고 화장실로 가는 동안에는 초집중을 해야 됩니다. 초집중. 한 번의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허리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고통을 참고 어머님을 껴안고 대소변을 보시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힘들죠. 그게 자기 부모 아니면은 어떻게 가능하겠나요? 힘들죠. 제가 퇴직을 하고 어머님께서 의식불명으로 쓰러졌을 때, 그리고 37일 만에 일어나셨을 때 저는 이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요양원의 시스템이 결코 노인들의 건강을 호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시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는 어머님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시지 않고 제가 그냥 우리 집에서 모시기로 했습니다. 한번 또 돌게. 따뜻하니 좋게 좀만 이따 갑시다. 아들하고 같이 있는데 괜찮아? 지금은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 육체적으로는 확연히 좋아졌죠. 허리를 이기고 지금 어머니가 고개를 지탱을 합니다. 그때는 고개를 지탱을 못했어요. 가자 말이야. 예. 그리고 지금은 이게 침대에서 뭐 직립은 아니더라도 혼자서 앉을 수는 있어요. 물론 그것은 지금 100%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한 10번 시도하면 5번은 어머님이 혼자 일어나십니다. 그것을 하기까지 한 1년 걸렸죠. 이게 태어난 지 3개월 정도 되니까 거기는 스스로, 그것도 뭐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휠체어를 탈 수 있을 정도로 거기는 지탱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침대에서 혼자 이렇게 반자 하기까지는 한 1년 걸렸어요. 95세 되시는 어머님, 퇴행의 그 마지막 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인간이 한 110세 정도 산다고 봤을 때, 그 95세에 악화를 방지하기보다도 조금 더 체력이 더 좋아졌다, 이런 부분에 저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죠. 더더군다나 그 정신적으로도 아예 저를 못 알아보셨는데 지금은 간혹 알아는 보세요. 만약에 어머님께서 저를 아들로서 인지를 하셨다면 조금 더 빨리 아마 회복 하셨을 건데, 저를 요양원 직원으로 알고 이렇게 거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식사하시는데 혹은 대소변 보시는데 혹은 목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절차, 더 많은 돈, 더 많은 형제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보호자와 피보호자 간의 상호 인지가 안 된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1년 반 지났습니다만은 지금도 제가 어머님에게 아들로서 인식되는 데는 하루 24시간 중에 뭐 깨어있는 시간을 뭐 한 15시간이라고 본다면 1시간도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나마 이것도 1년 반 돼서 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그 무수한 장꼬대 같은 말씀을 엄청나게 하셨죠. 아들을 옆에 두고 아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현상을 저는 지켜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노인들에게 가장 큰 병, 가장 시급하게 노인들에게 우리들이 국가나 사회나 가족들이 고쳐져야 할 병은 바로 고독병입니다. 이것은 어디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시험 문제 나오면 이 정답이 아닌 걸로 처리될 겁니다. 이것이 문제죠. 우리나라 이 노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노인들에 대해서 웰빙을 할 수 있는 주거 여건을 국가가 만들어 주는가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이 고독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일부 의견은 제가 들은 바가 있어도 여러 가지 뭐 논문이나 교과서나 강의에 노인의 고독이 1순위라는 것은 제가 별로 안 들어봤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이 상태를 대한민국 노인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단연코 말씀드린 건데 고독입니다. 고독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보다 100배 더 우선시 돼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 문제인데요. 정신적인 문제, 이 정신적인 문제가 이제 고독 문제고요. 그 다음에 건강 문제인데, 노인들의 건강은 본인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경우에도 물론이거니와, 제가 여기서 말하는 노인은 적어도 85세 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85세 이하의 노인들은 괜찮아요. 우리 사회로 봤을 때. 85세 이상 노인의 가장 시급한 건강상의 문제는 맛있게 드시는 거, 즐겁게 노는 건데, 맛있게 드시고 즐겁게 놀지 못하는 부인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옆에서 주물러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노인들의 건강에 대해서
엄청난 말씀이 계시리라 보겠습니다만은 얼른 거다. 그 기본은 제가 보기에는 몸의 오장육부를 움직여주는 것이고, 본인이 혼자 스스로 걷는 사람이라면 오장육부가 제대로 돌아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물러 줘야 됩니다. 특히나 제 어머니처럼 수족이 못 쓴 상태에서 집에 오신 분들은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이상은 주물러 줘야 한다고 봐요. 아주 팔다리가 벌겋게 통증을 느낄 수 있도록 주물러 줘야 됩니다. 그게 근데 노인들이 얼마나 아프다고 하소연하시는지 주물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타까워 못 보겠어요. 그러나 주물러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식사를 좀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주무른다는 것은 식사를 하고 어느 정도 본인이 수족을 활동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본인이 그 나중에 어느 정도 손발을 쓴다 하시더라도 또 주물러줘야 돼요. 계속 주물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하루에 뭐 10,000보를 걸어야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 10,000보는 안 걸더라도 1,000보 정도 걸 수 있을 정도의 세포 활동이 노인들에게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랬을 때 위에서 유액이 나오고 창자에서 소화가 활동이 왕성하게 되고 이렇게 신진대사가 잘 된다 이겁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확신을 가지고 엄청 주물러 들었죠. 어찌됐든 그것이 효과를 봐서 이런지 몰라도 지금은 고개에 힘을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허리도 지탱을 하고 아울러서 음성이 갈수록 또렷해졌습니다. 말씀을 못 하시거나 발음이 어물어물하거나 이런 단계를 지나서 지금은 혀가 어느 정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혀가 100%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말씀을 정확히 발음을 하세요. 어휘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어휘 한 5%? 5 내지 10% 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란을 메꾸는 수업하는 것처럼 앞뒤로 어머님의 단어를 추론해서 맞춰서 대화를 합니다. 거진 그것도 맞더라고요. 부단한 대화를 하니까 공란에 들어갈 말이 뭔가를 제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어휘가 부족한 경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만은 조금만 이따 갑시다. 안 추워. 따뜻해. 그러니까 노인들이 대화를 할 때 헛소리 한다 하지 마시고, 노인들과 대화할 때는 앞뒤 문맥으로 저 노인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이 원인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임상 실험을 거치고 다시 재실험해서 그것이 맞을 때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응? 어? 나 화장실